여러분, 적폐몰이 하더니 한국 뿔이 흔들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뭐 적폐몰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저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뭐 딱히 말입니다. 대기업에게 적폐 세력이라고 이게 지난 정부가 계속 가했던 것도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자영업자까지도 자본가라고 하면서 적폐몰이를 했던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기업의 R&D 자금을 줄이고요. 기업의 세제 지원 혜택을 많이 줄이면서 우리의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경쟁국 대비해서 미래 기술의 기술 수준은요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것은요 한국 뿌리,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인 기술에 대한 뿌리까지도 완전히 뒤흔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에 대한 기술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양자기술 한중 격차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격차가 30.7입니다. 이 말은 중국은요. 여러분 양자기술을 보면 93.2까지 기술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은 62.5입니다. 이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평가한 수치거든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와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90.4거든요. 양자기술이. 그런데 중국이 93.2예요. 뭐 일본이나 중국이 양자기술에 관한 한 뭐 대등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62.5니까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미래 어느 날인가 일본이나 혹은 중국에 비해서 우리는 턱없는 기술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양자기술이라는 그 기술 자체가 이게 기반기술이거든요. 기반기술. 기반기술이 이렇게 낮으면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장도 굉장히 큽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은요 91.8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은 88.2입니다. 대한민국은 87.4입니다. 일본과 우리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게 중국의 약진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세계의 제조업 제품을 모두 수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력을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미국이 보니까 가당치도 않거든요. 하늘의 태양은 미국이라는 태양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중국이란 태양이 하늘에 떠오른 거예요. 태양이 두 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장 이 제조업부터 먼저 세계 공장을 중국에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미국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공급망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이제 첨단 기술,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공장이 될 거야.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기술력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뒀다가는 하늘의 태양은 미국은 지고 중국은 떠오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한중 갈등이 미중 갈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 그래프 하나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민간에서조차 여기에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7조 6,802억 원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6조대로 떨어집니다. 6조 7,640억.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2017년만 하더라도 2조 3,803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2019년에 4조 2,777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고요. 2021년에 그만큼 VC들, VC들이 그만큼 벤처 캐피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들이 투자를 했으나 지금 그 투자마저도 망설인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테마섹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도 제2의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KIC라고 우리는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쉽게 말하면 국부펀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잠재 어떤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저는 정부가 이제 제2국부펀드를 만들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대한민국 진짜 사라집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OECD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OECD가 잠재 성장률 추이를 보면요. 2050년에서 2060년 사이에 가면 마이너스 0.03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국가의 노동요소, 자본요소 그리고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혁신요소까지 다 합쳐서 생산을 열심히 했는데도 마이너스 0.03%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뒷걸음친다는 거예요. 역성장한다는 겁니다. 나라 경제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런 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이 1.89거든요. 이것도 최악의 수치입니다. 1.89도. 그런데 2030년 40년 가면 앞으로 10년 후면 더 어렵다는 거 0.69까지 떨어지잖아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점 몰락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 몰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아야 됩니다. 특히 잠재 성장률에 구성하는 요소가 노동요소, 자본요소, 총요소 생산성이잖아요. 총요소 생산성에 대한 집중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동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0.78까지 세계 최악의 어떤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 강국이 더 크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진짜 위대한 정부가 되고 싶으면요. 산업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가 순항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게 포퓰리즘이 계속 엉켜가고요. 그러면 나라 경제는요. 정치가 덮어서 결국은 말입니다. 서서히 침몰하는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나라 대한민국 같은 나라로 해서 제가 얕보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나라에서는요. 자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만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에 온갖 지원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날 거예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떠떠미지근해서는요. 결국 말입니다. 위기를 앞당길 뿐이다. 저는 과감한 개혁
뭐 파괴적인 개혁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개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은 더욱 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